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인생을 정말 유쾌하고 가볍게 살고 싶은데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내 인생의 책임감과 무게,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 걱정,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불필요한 그런 달라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저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흙탕물처럼 너무 어지러워진 마음을, 그런 잡념을 좀 비우는 방법, 그 생각을 좀 고요해지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곧 서른을 맞는 미혼인 저에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조언 좀 해주시고요. 매일 이제 소울메이트를 만나길 진짜 매일 기도하는데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낚시할 때 미끼를 걸잖아, 그죠? 네. 거기에 그 내가 잡고자 하는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요, 싫어하는 미끼를 걸어요? 좋아하는 미끼를 걸겠죠? 걸겠지. 네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래 딱 보고 저거 괜찮다 하면 나중에 살아보면 그게 다 미끼요. 그러니까 여기 다 좋은 사람을 골렸는데 다 이래 살기 힘들어요. 여기 자기가 골리고 골렸어 결혼했지, 안 골리고 결혼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살아보면 미끼거나 쥐약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 골리는 거는 자기 골려봐야 미낄 확률이 더 높아요. 아무거나 무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예요. 첫째, 골리면 기대가 높을까 낮을까? 살아보면 실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문다는 거는 기대가 좀 골리는 것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낮으니까 살아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골리는 게 실제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형 여러분들 그 잘 모르는 거 시험 칠 때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은 거 찍어가 나중에 점수 받아보면 4분의 1도 안 나오지. 어떻게 틀리는 것만 그렇게 골려가면서 찍는지. 그래서 눈 감고 찍는 것보다 못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1번만 그냥 쭈르륵 써버리면 4분의 1은 맞아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처럼 그냥 너무 골리지 말고 그냥 남자면 됐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정말 그렇게. 근데 나이 폭도 위로 10살, 아래로 10살 폭을 주면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나이도 이렇게 제한하고 이러지 말고. 근데 보면 저는 별로 골리지 않아요. 그냥 아무라도 돼요. 이래가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키는 작아도 되나? 아니 그래도 키는 좀 커야죠. 인물은 뭐 아무렇게나 되나? 아이고 그래도 뭐 보통은 돼야죠. 학번은 그럼 초등학교 나와도 되나? 아이고 요새 대학은 나와야죠. 이래 얘기하다 보면요, 별로 기대가 없다는데 얘기 들어보면 남자 2,500만 중에 컴퓨터에 넣어가 그 조건 맞는 사람 찾으면 컴퓨터에서 답이 제로라고 나와요. 그런 인간 이 세상에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약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골리면 뭘 가능성이 높다? 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첫째, 이제 그러니까 너무 골리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여자들이 보기에 괜찮은 남자가 살기가 쉬울까? 남자끼리 봤을 때, 남자들이 봤을 때, 그건 괜찮다. 남자들 친구끼리 있잖아요. 그게 살기가 나을까? 예를 들면 여자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들 여자들 중에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 뺀질뺀질하고 어때요? 좀 밉상인데 남자한테 인기 있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 결혼 생활 잘할까? 근데 그거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차리긴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지가 좋아하는 남자, 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지.
근데 상대는 또 나를 안 좋아하니까 늘 가슴앓이 해야 되고, 그러다가 골랐는데 대부분 쥐약이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골리지 말고, 두 번째 그냥 이렇게 관계가 맺어질 때 이렇게 뭐 골리지 말고 그냥 친구로 사귀어요. 결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사귀다 보니 약간 뭐 괜찮아 보인다, 마음에 간다 이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인간 괜찮은지는 여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라? 남자한테 물어봐야 돼. 남자들한테 그 인간 괜찮은지. 근데 그 인간이 사람은 괜찮지만 우리가 같이 산다는데 내가 기호적으로 까르마적으로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거부 반응이 있어서 못 산다,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거부 반응만 없으면 사람 자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여자가 보는 것보다 남자가 보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 사이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편견이 없어서 그래요. 남자가 잘 보는 게 아니고, 여자에 대해서도 여자끼리는 편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같이 살 때 괜찮은 사람인지 이렇게 보여. 여자끼리 뭐 상대가 인물 예쁜 게 뭐가 중요해요. 나하고 같이 살면서 사람이 괜찮은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오히려 갖는 게 이게 낫고. 근데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자기 준비가 된 게 뭐 집이 있느냐 직장이 있느냐 이게 준비가 아니고, 내가 상대에게 맞출 수 있겠느냐. 그게 준비가 됐으면 내일이라도 아무 남자와 결혼해도 되고,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1000명 중에 골려도 못 삽니다. 내가 맞출 수 있느냐. 내가 산으로 가자는데 남자가 바다로 가자면 내가 산을 포기하고 바다로 갈 수 있느냐. 내가 음식이 좀 싱거운데요 하니까 남편이 짜고만 그러면 남편 입맛에 맞출 수 있느냐. 방 안에 에어컨을 트는데 남자가 춥다 꺼라 그러면 내가 덥지만 끌 수 있느냐.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상대에게 내가 맞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는 맞춰야 되거든요. 결혼은 절대로 아파트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게 결혼의 조건이 아니야. 결혼 조건 아닌 걸 갖고 여러분들이 결혼 조건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 결혼하고 이러면 못 사는 거예요. 결혼이 준비된지 내가 준비됐나는 건 내가 맞출 수 있겠느냐만 준비되면 20살이 넘으면 결혼하면 돼요. 아무하고나. 맞출 수만 있으면. 근데 내가 맞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거 다 결혼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자기 맞출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나는 60이 돼도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됐어요? 저도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했나.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비겁하게 굴어요. 나는 내 꼬라지 알아서 안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저 결혼을 하려면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고, 혼자 살려면 지 생긴 대로 살아도 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결혼할 때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뭐 집이 있느냐, 월급이 얼마냐, 뭐가 준비됐냐 이런 거 따지는데, 그러면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우리 부모들은 그런 거 준비돼야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원룸 하나 얻어가 둘이서 살아도 되고, 새방 하나 얻어서 살아도 되고, 거기서 애 낳아 키워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내가 맞출 자세가 됐느냐. 지금 여러분들 다 갈등이 그게 안 돼 있잖아. 그게 안 돼 있는 살면서 작은 문제 때문에 지금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속상해 있단 말이야. 속상했는데 아기를 낳아 키우니까 아기가 이게, 나는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크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산모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야 돼요. 그러면 뭐 젖먹여도 되고 뭐 사람 젖을 먹이든 소젖을 먹이든 이건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저귀는 뭐 배로 채워도 되고 일본 기저귀라 해야 되고 분유가 일본 분유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런 건 하등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핵심은 뭐라고? 몸이 성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돼야 된다? 정신적으로 맞출 수 있는, 이것만 되면 딴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엄마는 3살 때까지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아기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부모가 행복하면 애는 뭐 개똥밭에 굴려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인상 쓰고 살면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 온갖 걸 해줘도 아이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으로 애 키우지 마세요. 그냥 그 아이, 이 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이 아이가 한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거기에 필요한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해야지. 내 욕심대로 애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골프 치니까 전부 또 어린애 전부 골프 가르친다. 누가 수영하니 또 수영 가르친다. 누가 뭐하니 뭐 가르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그 엄마의 욕심에 끌려서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 되는 그걸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소모품으로 쓴다 하더라도 왜 제 어미가 제 자식을 그렇게 소모품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한 생명체로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가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올해 41살 미혼입니다. 이제 저도 좋은 남자 만나서 더 늦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없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눈을 좀 낮춰보라고 하지만 맘처럼 되지 않을 뿐더러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정말 그래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왠지 서글퍼집니다. 정말 나의 그런 인연은 진정 없는 걸까?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 되도록 짝이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머리 깎고 중이 되면 어때? 그럼 고민도 없잖아. 자기는 없는데 뭐 때문에 그래 세상에 붙어 사나? 근데 결혼하고 싶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집에 부모님이 어떻게? 엄마 아빠가 아주 부부관계가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았어요. 네, 이혼하셨고 어렸을 때도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연애는 좀 해봤는데 결혼이 잘 안 돼요. 연애는 이렇게 하도 금방 이렇게 정이 떨어진다 그래야 하나? 말 한마디를 좀 제가 싫어하는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내가 저런 행동은 좀 싫어하는데 라고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만 봐도 갑자기 차갑게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누가? 자기가? 제가, 네. 그래. 누가 자기한테 결혼하자고 제안 받은 적은 있었어요?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좀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럴 때 자기가 어떻게 연애할 때까지 편안하다 결혼하자 그러면 약간 두려워요? 좋아요? 두려워요. 스님 왜 이것저것 물어보냐 부모를 물어보냐면 가정에 불화가 많으면 즉 부부관계에 갈등이 많으면 자기 어릴 때 그거 보잖아 그죠? 그러면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어릴 때 형성된 무의식에 참 밑에 깔려 있어. 나도 의식을 못하는 네. 밑에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연애도 하고 생각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네, 네. 막상 결혼하자 그러면
자꾸 마음에서 두려움이 네. 생기는 네.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망설이게 되고 네. 망설이게 되고 네. 이러다 보니 놓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지금 40까지 오게 됐는데 네. 이제 40은 뭐금 늦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16, 18, 20살 넘으면 노처녀라 해서 결혼하기 어려웠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뭐 상관없잖아. 그죠? 옛날에는 결혼 한 번 하면 두 번 할 수 없었잖아. 요즘은 두 번 다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했던 사람도 다시 할 수 있는데 나이가 60이 돼도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사회에 뭐 나이에 자꾸 쫓길 필요는 없다. 아이고 내가 30인데 아이고 내가 35인데 애가 나고 마흔인데 이렇게 쫓길 필요는 이제 없어요. 그냥 적당한 좋은 관계.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지 불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행복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결혼하면 되고 결혼이 더 불행하겠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결혼을 한다고 행복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결혼할 때 그렇게 갈등이 심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겠죠. 네. 살다 보니 그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간접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결혼을 꼭 고집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는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 영원히 산다. 갈등이 없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갖고 하지 말고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나는 어머니 같이 안 살겠다. 나는 안 하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그 어머니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연애할 때는 다 좋은 것만 있는데 막상 결혼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못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굳이 결혼해가 살 거 뭐 있나 이러면 결혼 안 하고 살고 결혼의 꿈을 버리고 그거 너무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두 번째, 그러니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도 한 3일이 살다 헤어져도 그래도 이혼녀잖아. 노처녀보다는 듣기가 안 낫나? 어때요? 노처녀가 나요? 지금 30일 때는 이혼 노처녀가 이혼녀보다 나을지 몰라도 50쯤 되면 노처녀가 나요? 이혼녀가 나요? 내가 볼 때 이혼녀가 훨씬 나아. 노처녀 하면 뭐 좀 모질라는 것 같이 들려요. 이혼녀 하면 야 개성 있다. 성질 꽤나 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 친구 말대로 눈을 좀 낮춰가 영원히 간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적절한 남자 있으면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근데 이 스님이 가볍게 무슨 결혼을 장난처럼 해라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결혼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그 무거움에 못 이겨가 다 그만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결혼을 아무 기대 안 하고 그냥 가볍게 하면 별 기대 안 하면 무겁다. 실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만둬도 되고 살아도 되고 이게 가벼워 뭐 이혼할 일도 사실 별로 없어요. 뭐 혼자 사는 양 생각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뭐 상관없잖아.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기대가 적으면 실망이 적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듯이. 대부분 한눈에 딱 반했다. 서로가. 이거는 대부분 뒤에 불행하게 끝나잖아요. 이유는 한눈에 반했다는 것은 욕망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으로 과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갖지 말고 어머니처럼 안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볼 때 20살, 25살 먹는 여자를 똑같은 조건이라면 선호할까? 40살 먹는 여자를 선호할까? 20살. 근데 자기는 생각이 안 그래. 내가 25살 때 이 정도 되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 안 했어. 그러니까 더 나은 거 하려고 5년을 기다려가지고 30살 때인데 똑같은 조건 수준의 남자가 나타나면 이런 거 하고 할 배 있으면 내가 5년 전에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5년 지나면 벌써 조건을 낮춰야 되는데 이 노처녀가 결혼하기 어려운 얘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높아진다는 거 알아요? 네. 이 사람들 몰라요. 심리가. 자기도 모르게 높아진다. 이유가 이럴 바에 내가 3년 전에 했지.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되도록 40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이런 거 하고 해. 이래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별 가망성이 없다. 첫째. 그러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눈을 팍 낮춘데 평생 살 걸 생각하면 눈을 팍 낮출 수가 없어. 아무리 낮추려고 그래도 안 낮춰져.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몇 년 산다. 이렇게 템포러리로 몇 년 산다. 이러면 좀 모자라는 하고도 몇 년 정도는 살 수 있나 없나? 살 수 있어. 그래서 몇 년 산다. 이 정도 가볍게 생각하고 눈을 좀 낮춰가 그냥 결혼을 해요. 하려면 그러면 살아보고 좋으면 뭐 한다? 아니 몇 년 산다. 이 건물도 2년 하기로 계약해놓고 좋으면 뭐 한다? 연장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장해서 살면 되고 또 헤어지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살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된다. 그러니 하려면 어떻게 해라? 눈을 낮춰가지고 눈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출 데가 없어. 자기 그냥 밑을 깔아야지. 그러니까 원칙은 뭐면 됐다. 남자면 오케이. 알았어요? 위로 15, 아래로 15 오케이. 두 번째, 남자면 됐고 나이는 위로 아래로 15, 40이니까 25부터 몇 살까지? 60까지. 오케이. 세 번째, 중고도 괜찮다. 알았어요. 중고 중에 중고 시장에 가서 중고 걸리면 새거보다 나은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많아. 눈빙게 그냥 쓰다가 버린 거 많아. 쓸 줄 몰라가지고 이래 버린 거. 내가 잘 다듬어서 쓰면 좋은 거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결혼을 해서 살아보고 뭐 안 되면 그만두면 지금처럼 저래 미련은 없다. 애가 살아보면 별거 아니더라. 뭐 해보면 사람이 별거 아닌데 안 해보면 그 뭐가 있는 줄 알아. 아시겠어요? 해보면 별거 없디까? 별거 있다 그래 스님이 욕심나게. 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미련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해보든지 안 그러면 자기 그런 지금까지 해온 습성으로는 하기 좀 어려워. 네. 어느 쪽으로 할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이 안 돼. 이게 고뇌지. 나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은 고뇌가 아닐까? 아니요. 나는 62살에 못 해봐도 아직 나이 때문에 그거 막 62살이 된 게 아직도 결혼도 못 해보고 이런 생각 안 하는데 나이 마음 갖고 뭘 그걸 갖고 그래. 몇 살 때도 안 오구만. 그러니까 딱 놓고 그래 뭐 인연이 있으면 뭐 나타나고 살지.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뭐 직장 가지고 뭐 살면 되지. 뭐 그래도 뭐 뭐고 저거 하면 뭐 한다? 남자친구는 하나 뭐 사귀면 있으면 살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법이 있고 에이 한번 해보겠다 하면 가볍게 그렇게 남자면 됐다 이래가지고 살아보든지 이렇게 가볍게 접근해야 돼. 알았죠? 네. 그 자기가 인연 짓기 나름이야.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가 인연이 남자가 100마 타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40년 기다리는데 60대도 안 올걸. 나 지금 62살인데도 공주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인연 맺기 나름이야.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분 얘기 들으니까, 이분이 눈이 높으니까 이게 자기 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죠? 내가, 저 남자다 하고, 내가 이렇게 약간 눈이 높이 떠서 저 남자다 하는데, 그 남자는 나를 볼까, 더 위로 볼까? 더 위로 봐요. 그래서 그 남자 눈에 내가 안 보여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저 여자다 하고 나를 보는데, 나는 위로 보기 때문에 그 남자가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여요. 그래서 결혼이 안 돼요. 그러면 중매쟁이가 이거 오래 해보면, 이 인간의 이런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이게 결혼이 성립되니까 어떻게 한다? 안 보이니까 까치발을 서도록 해가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키 작은 건 뭐 한다? 뒤축을 높여가 키를 좀 커 보이게 하고, 선보러 갈 때 뭘 해가지고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가면을 씌워가 예쁘게 해가 보내고, 그 다음 남자는 돈 없는 게 빌려가 넣어가 두둑하게 하고, 여자는 말랑가인 게 얌전한 척하고, 남자는 별로 성질이 나쁜 게 신사인 척하고, 이래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다 결혼해가 살아보니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아서 네가 내 속였다. 학벌도 보통 고등학교 나오면 뭐 나왔단다? 전문대 나왔다 그러고, 전문대 나오면 4년제 대학 나왔다 그러고, 4년제 나오면 석사 하다가 말았다 그러고, 다 이게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성사시키려면 어느 부분을 높여줘야 되느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매쟁이는 뭘 맞는다? 중매를 성사시키고 뭐를 밤새대 맞는다. 그래요. 그래도 중매쟁이는 웃습니다. 왜? 내가 밤새대를 맞아야 너가 살 수 있지. 내가 밤새대를 안 맞으면 너는 만나지도 못해. 응?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뒤에 당신 나 속였지 이러지 마세요. 안 속였으면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이 나 아내가 살짝 속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뭘 할 수 있었다?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결혼한 뒤에 자꾸 꼬치꼬치 따지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그거 솔직하게 까발렸으면 결혼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할 수준이 안 되는 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줘서, 그래서 속여준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해라? 고맙다 그래야 돼요. 아이고 저녁이 신달 거를 당신이 그래도 살짝 속여줘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두 가지 길이에요. 저렇게 하면 이제 저렇게 결혼하고 싶고 눈은 나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사기꾼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남한테 내놓을 만한 의사다, 변호사다, 이제 내가 전직 뭐였다, 고위공무원이었다, 이런 사람, 부자다,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허우대도 멀쩡하고. 아시겠어요? 그러고 외국에 있다가 교민이다, 이래 돌아가지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면 말도 잘하고, 이야, 이런 남자 만나려고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나. 이래가지고 이제 사귀다 보면 속된 말로 돈 잃고 몸 잃고 나중에 알고 보면 대사기꾼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이 남자한테 돈 얼마 읽었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 남자 그럴 사람 아닌데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미래에 남아가. 그래 경찰이 보면 이런 사기꾼 잡아놓으면 여자들이 다 아니라 그런데. 왜? 그게 진실이면 자기 꿈이 깨지니까. 그래서 눈을 낮추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이거 유지하면 이렇게 낚싯바늘에 낚싯밥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알았어요? 남편이 결혼을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주중이건 주말이건 하루에 16시간 이상 게임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결혼 초에도 그렇고 임신을 했을 때도 그랬고 애기 아빠가 그거에 대해서 고쳐지지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어머님도 언쟁이 심했고, 저 또한 유산할 뻔해서 병원을 갔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다가 한 8년 정도, 9년 정도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애기 아빠가 이제
회사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푸는구나라는 거를 8년이 지나니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저에 대한 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이 포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뭐 게임을 하는 그 상위에다가 밥상을 차려주고 이 사람이 힘들어하면 뭐 수건을 갖다 준다든지 물을 갖다 준다든지 게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삶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정작 저한테는 뭐가 남지?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그렇게 숙이고 다 포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을 받아주는 게 과연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과연 이 아이들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을 하는 동안 이 아이들한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도움 줄 수 있고 정말 엄마다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고 정말 제가 지금 이 삶이 맞게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과연 남은 게 뭔지도 저는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갔었고요. 그러다가도 되지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를 제가 달달달달 볶았어요. 제가 생각이 없어지면 이제 그런 우울함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제가 포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 과정을 과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시부모님한테도 일단 저를 다 접고 지금은 잘 해주자, 잘 해드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오는데도 그 과정이 사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스님은 이제 이런 결혼 생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결혼 생활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안 해보셨으니까. 물론 이제 아까 텔레비에서도 봤지만, 공연물에서도 봤지만,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신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과연 이 삶의 잣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부분으로 잡아야 되는지, 어떤 점으로 잡고 마음을 잡고 아이랑 신랑이랑 식구들을 다 건사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어서세요. 사신다고 고생하셨어요. 토끼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메뚜기도 살고 그 다 온갖 것들이 다 사는데 아직 그 짐승들 그 미물들이 나한테 와서 뭐 살겠어요 하고 하소연하는 건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뭐 자긴 그 미물보다도 못한가 봐요. 못 살겠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몇 살이에요? 38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올해 10년 돼갑니다. 10년 됐어요. 예. 직장 다녀야 안 다녀요? 한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0년 가운데 반 정도. 5년 반 정도 다니고 반은 직장 안 다녔어요? 예. 그럼 뭐 먹고 살았어요? 반은 신랑이 버는 거, 반은 제가 버는 거. 그러니까 반은 신랑이 벌어서 그래도 먹고 살았네요? 네. 그러면 지금은 다녀야 안 다녀? 지금은 아이들 학교 입학을 해서 지금 누가 벌어서 먹고 살아요? 애기 아빠가 사람들이 왜 웃을까? 글쎄요, 그 제가 알면 여기 서 있을까요? 그러면 저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딸이고 아들이고 두 아이 데리고 혼자 살면 되잖아. 그럴 순 없죠. 왜? 애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진심인데요. 제가 힘들어도 그거는 제 힘든 거고 아이들은
문제입니까? 엄마 아빠하고 문제지 아이하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걸 어쨌든 남편이 없고 애 둘 키운다 그러면 뭐 내가 벌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건 내가 벌어 먹고 산다 하더라도 애들한테는 또 아빠가 하나 필요하잖아, 그죠? 예. 근데 이 인간은 게임을 좀 할 뿐이지 돈도 벌어오고 아빠 역할 때 해주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난 도무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제가 고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남자 돈도 뭐 많이 못 벌어줘도 먹을 만큼 벌어주겠다. 게임 하다가도 애들이 뭐 아빠 하면 가끔은 손잡아 줄 거 아니에요. 어? 전혀 그런 게 없어. 전혀 없어도 그러면 없는 게 낫겠네. 아까 있는 게 낫다 뭐.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죠.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아빠 역할은 하잖아. 그 자기가 한번 생각해봐. 없이 그래 저 인간 나 같이 못 살겠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고 두 아이 되고 데리고 자기가 산다면 첫째 뭐 해야 된다? 자기 직장 다녀야지. 그죠?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두 아이 건사해야지. 건사한다 하더라도 애들 아빠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남자한테 돈 줘가 아빠 역할을 하도록 일당 줘가면서 아빠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가끔 두 부부가 한 방에 자요? 전혀 미워서 안 자요? 저희는 아무리 싸워도 한 방에서 잡니다. 뭐라고? 한 방에 잔다고? 네. 그래. 그것도 한 입을 덮고 자는데. 그래. 그러면 가끔 한 입을 덮고 자려면 자기 혼자 산다 그러면 아직은 남자가 필요해야 안 해요?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제비 한 마리 키워야 되잖아. 요새 제비 한 마리 키우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알아요? 그거다 또 위험까지 해. 잘못 키우면 뭐 폐가 망신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인간이 이제 끝났다, 니하고 나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면 첫째 나한테 돈 지원해 주죠. 가끔 제비 대 주죠. 위험 부담도 별로 없죠. 애들한테 아빠 소리도 듣게 해 주죠. 그러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면 이익되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그렇게 이익되는 걸 굳이 그렇게 갖다 버려야 되겠어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 이건 이해가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버리는 게 나을까? 버려놓고 남에게 줘버리고 나면 나한테 이익이 됐는데 해서 나중에 버리고 난 뒤에는 조금 아까울까?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한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골치 아프잖아, 그죠? 그러면 저걸 중국에 팍 줘버리는 게 나을까? 줘버리고 나면 나중에 좀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내 맘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데 너무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 문제투성이 같은데, 그래서 그냥 갖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보면, 버려놓고 보면 쓸만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도 요새 쓸만하다고 막 죽는 거 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이렇게 해서 저 인간 남이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남이라고 생각해야 자기가 얼마나 나한테 큰 보배로운 존재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자꾸 내 거다 하고 생각하니까 요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거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하루에 108배 절을 하면서, 당신은 남입니다. 너는 남이다. 이렇게 자꾸 절을 해봐요. 그러면, 고마운 사람이구나. 하룻밤 자줘도 고맙고,
돈 벌어다 줘도 고맙고 집에 그저 있어주는 것에도 고맙고 남이면 지가 뭐 게임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별로 참을 거 없는데 버려버리면 돼요. 버려버리면 금방 자기 자유로워질 거예요. 딴 여자한테 줘버릴까? 그건 안 되는데요. 어? 그건 안 되는데. 그래.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존재예요. 내가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려니까 그만큼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 인간이. 근데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식도 안 돼요. 자식 키워봐야 자기 원하는 만큼 안 되지. 그렇다고 못 갖다 버려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봐요. 절에 다니면 스님이나 불교가 내 원하는 만큼 안 되고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나 교회가 내 원하는 만큼 안 돼요. 대통령을 뽑아놔도 시장을 뽑아놔도 내 원하는 만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원하는 만큼 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거를 버렸다 생각하고 다시 주워 보면, 버려놓고 다시 주워 보면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참을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그냥 고마워져요. 고마워지면 이런 게 다 없어져요. 그러면 다람쥐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메뚜기보다 잘 살지. 그러면 이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생기는 거고, 지금같이 살면 메뚜기가 부럽고 새가 부럽고 토끼가 부러워지는 거고. 어떡할래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할 거 없다니까. 노력한다는 거는 애를 써서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버려버리면 버리는 데는 애쓸 거 없잖아. 남이다 생각하면 저절로 고마워지기 때문에 노력할 것도 없어요. 버리기만 하면 돼. 알았죠? 당장 가서 버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네.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요. 예. 딸이 남편과 같이 살 때도 남편이 주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고통을 많이 받고 저 역시도 고통을 같이 받았는데 남편이 딸이 한 고3 올라가면서부터 막 자꾸 가출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때문이라고 이유는 그러면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제가 검정고시 학원을 보내가지고 검정고시를 마쳤어요. 합격은 했어요. 학원 다닐 때도 막 자꾸 애먹이고 잘 안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머리는 있는지 별로 안 나갔는데도 그래도 합격은 첫 번째로 바로 됐어요. 그랬는데 자꾸 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 들락날락하면서 아빠 때문에 집에 있기 싫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러던 중에 애가 20살이 됐을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둘이 살면서 당분간은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이 딸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같이 지냈는데 큰 불만 없었어요. 근데 또 우연히 또 계속 자꾸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집에 안 온 지가 한 5개월째 돼요. 지금 26살이거든요, 딸이. 그래서 엄마로서 너무 걱정이 많고 딸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주사를 좀 부리더라도 남편이 있는 게 나아요. 죽고 나니 속 시원해요. 두 가지 다 해요. 시원한 점도 있고 또 있으면 좀 언덕이 되는 면도 있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만 가지려 그러네. 방도 없어, 죽고 나면 방도 좀 넓어서 좋고 또 살아있어서 가끔 또 같이 지냈으면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남편이 죽고 나서 보니까 술 먹고 그럴 때는 싫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 쓸만한 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워낙 속을 많이 썩여서 별로 도움 되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자기한테 잘한 거예요. 어떻게 왜 잘했나? 제가 이유를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막 이 세상에 이런 남자 없다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자기 지금 이렇게 꿋꿋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정신이 없을까? 정신이 없겠죠. 정신 없겠죠. 네. 따라 죽든지 무슨 수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딴 남자 만나도 마음에 들까 안 들까? 남편이 자기를 끔찍히 사랑했을 때는 안 들겠죠. 안 들겠죠. 네. 왜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죽은 남자가 산 남자보다 산 남자를 밀어내고 나를 혼자 살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죽은 귀신이 나한테 붙어가 나를 혼자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자기 그런 남편이었다면 자기 뭐라 그럴까? 아이고 스님 남편 죽고 나는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나한테 울겠지. 네. 그럴 때 마음이 남편 걱정하는 거요, 지살 걱정하는 거요. 자기 살 걱정.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끔찍히 아내를 사랑해줘도 죽었을 때 여자는 죽은 남자 걱정 안 하고 누구 걱정한다? 살래 걱정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기 어려운데 인간 평소에 살아있을 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노니 죽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 뭐 별로 불편한 거 없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립시켜 준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도록. 자기 죽고 났을 때 어땠어요? 그냥 막 내 어떻게 사나 걱정했어요. 아이고 그 인간 술 그래 좋아하는 것만 술이나 좀 더 먹도록 놔놓을 걸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생각해 보면 나쁜 게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정 뗀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정을 그렇게 애를 먹여가 떼주니까 자기가 울고 불고 몸부림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딸이 집 나가는 건 누 때문에 나갔다, 남편 때문에 나갔다는데 남편 없어도 나가잖아. 네. 그러니까 그 남편 때문에 아니잖아. 아니, 근데 덤태기를 남편한테 씌웠잖아. 자기 반성 좀 해야 돼. 남편 때문에 나간 줄 알았는데. 근데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래요. 때문에 그렇다고. 그건 나가는 핑계로. 요새는 무슨 핑계 대요? 나갈 때.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걸 말을 안 하니까. 그래요. 보통 애가 집을 나갔습니다 할 때는 20살 이내 때 그런 말을 하는데 20살 이내 때 미성년자일 때 그때는 집을 나가면 보호자가 찾아서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20살이 넘으면 성년이에요. 그건 집 나갔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기 살러 그냥 자기 사러 간 거지. 내가 스님이 된 거 집 나간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면 집 나간 거예요. 어른은 집 나갔다 안 그래요. 자기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딸은 집 나간 게 아니고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이전에는 집 나간 게 되지만 20살이 넘으면 집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독립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가 독립해서 사는 게 엄마한테 좋을까? 옆에 붙어가 맨날 돈 내놔라 그러고 행패 피우고 그게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네요. 그럼 아이고 잘 아시네. 자기는 아무것도 없죠. 딴 집에 여기 집집마다 한번 물어봐라. 20살 넘은 게 집에 붙어가 나가지도 안 하고 계속 돈 달라 그러고 늦게 들어오고 애먹이고 그런 사람들인지 질문하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보자. 20살 넘었는데 아직 독립 못하고 자기가 돈도 대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밥도 해먹여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는 집에 자식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떡하면 들어봐요. 자기 얼마나 행복하니? 돈 대줄 일이 있나, 밥 해줄 일이 있나, 청소해 줄 일이 있나. 그러니까 내 딸 때문에 지금 자기가 힘드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없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딸은 근데 스님 저기 그 딸 자식하고 또 아들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근데 아들 똑같아. 같으면은 별로 그런 생각을 하겠는데 딸이니까 왜 자기는 딸 여성차별하고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차별 저 고발된다 요즘 그런 바람.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이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면 20살이 넘으면 성년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성년이 된 아들은 늙은 여자하고 같이 있고 싶을까? 젊은 여자하고 있으면 젊은 여자하고 이렇게 근데 엄마가 자꾸 늙은 여자가 같이 놀자고 자꾸 잡아당기잖아요. 그다음에 성년이 돼 20살이 넘은 딸은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하고 같이 늙었던 젊었던 남자하고 놀고 싶을까? 집에 있는 늙은 여자하고 놀고 싶을까? 누구하고 살고 싶을까? 젊은 사람하고 살고 싶겠지. 아이 꼭 안 젊어도 남자하고 살고 싶을까? 여자하고 살고 싶을까? 근데 남자 안 좋아하는데 딸은 아이 그건 자기가 어떻게 알아?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말이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아무 자기가 걱정할 일, 20살 이전이면 걱정할 일이 되는데 20살 넘었게 되면 자기 할 일 다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딸하고 같이 있으면 좀 덜 외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이런 것이 좀 자기한테 지금 딸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딸이 혼자 나가 있으니까 딸 걱정이 성년이라니까. 다 컸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뭘 하든 건 딸의 자유요. 아니 나가가지고 혼자 잘 못 먹고 있으면은 몸 건강이라도 해쳐가지고 또 그래도 그건 지 자유요. 그럼 내가 출가해가 스님이 되고 혼자 살면 엄마 걱정 얼마나 할까? 그죠? 그러면 잘 못 먹가도 걱정하겠죠. 근데 그건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살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는 존재면 못 살 거고 세상 사람이 걱정해도 엄마가 뭐라 그래야 된다. 우리 딸은 잘 살 거야. 이렇게 엄마가 자식을 딱 믿어줘야지. 잘 살 거야 이렇게. 나중에 못 살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들어와도 등 턱턱 떠들면 괜찮아 연습이라고 생각해. 너는 내 딸이잖아. 넌 잘 살 거야. 앞으로 잘 살 거야. 이렇게 엄마가 탁 딸을 격려해주고 믿어줘야지. 엄마가 딸을 못 살겠다. 쟤 못 살지 않을까. 그거 못 살아요. 못 사는 게 좋아요? 잘 사는 게 좋아요? 잘 사는 게 좋죠. 그래 내 눈에 안 보여도 잘 사는 게 좋지. 꼭 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떻게? 믿고 탁 놔버릴래요? 계속 울래요? 예?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어릴 때 아버님 어땠어요? 자기 아버님이 자기 참 좋았어요? 아버님 때문에 자기 어릴 때 힘들었어요? 부모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네. 만약에 어릴 때 자기 부모가 싸우면 자기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엄마 아빠 보이 맨날 싸우면 자기 마음속에 나는 그만 빨리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까? 아이고 난 다시는 결혼 안 해 이런 결혼 생각 안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 네.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잘 사니까 자기가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결혼해가 남편하고 술 먹다고 맨날 싸우니까 딸이 볼 때 어릴 때부터 보면서 싸우는 거 보고 자랐으니까 결혼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릴 때 애기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 편이에요? 엄마 편. 그 엄마가 맨날 아빠 때문에 울고 있으면 애가 생각할 때 아빠가 미울까 안 미울까? 밉죠. 우리 엄마 괴롭히는 인간이니까 믿겠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묘하게도 아빠를 미워하게 되면 그게 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남자를 만나면 누구 같은 인간을 만난다. 아빠 같은 인간을 만나면 똑같은 삶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씨앗을 누가 뿌렸다? 자기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피우더라도 안 사면 몰라도 살려면 그냥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술 먹고 저러겠나고 자기가 등 두드려주고 이러면 딸은 어릴 때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죠? 둘이가 뭐 아빠가 뭐 잘못한지 엄마가 괴로워해야 아빠가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엄마가 괴로워 안 하면 애는 아빠가 나쁘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럼 아이한테 이런 마음이 안 들지. 그러니까 남편이 주사를 하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이라도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이고 여보 당신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 술을 드시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걸 이해 못하고 응? 못 받아줘가 늘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해야 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요. 지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는 성인이기 때문에 집 나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독립했다 이런 말을 해야지. 아주 훌륭한 딸이에요. 딸이 독립 못하고 엄마 혼자 사는데 둘이 셋이 딸이 붙어가 있으면 자기 큰 걱정이지. 그러니까 알아서 딱딱 독립해 주잖아.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딸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도 딸이 앞으로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 기회가 혹시라도 있게 만들려면 자기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해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져야 딸이 그 부정적인 업이 녹아요. 그래야 딸에게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거 선물을 준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비새끼가 제비집에서 날아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 새끼 제비가 어미 제비를 따라다니는 법도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를 따라다니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 나갔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살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소식이 없으면 잘 살겠지 이렇게. 어떤 인생을 살든 출가에 가 스님이 되든 소녀가 되든 혼자 살든 어떤 남자하고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그 누구 인생 그 인생의 자유는 누구 거다? 딸 거죠. 그런 성년이 됐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의 어릴 때는 내 딸이지만 이제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딸에게 좋은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딸에게 좋은 아빠를 선물 줘야 돼.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내가 참회기도 하면 그 인간 술을 좀 먹어서 그렇지 쓸만한 인간이다 이렇게 되면 딸에게 좋은 아빠를 선물하는 게 되고 그 인간 진짜 참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다 하면 아빠에게 딸에게 나쁜 아빠를 선물하는 거예요. 좋은 아빠를 선물해야 안 될까? 남편으로서는 좀 신통찬해도 애 아빠로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딸에게 좋은 거예요. 알았죠? 네. 참여 기도하시겠어요? 네. 절 한번 해봐요. 자기가 매일 엎드려가 매일 108배씩 절을 하면서 아이고 여보 당신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 술을 먹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따지면 심리가 억압이 돼서 그러거든요. 술을 먹고 주사를 하는 건 심리가 억압이 돼서 그래. 어릴 때 다 그분도 상처를 입어서 그래. 그걸 좀 자기가 지혜로워서 풀어줬으면 좋았는데 아이고 저런 인간 막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죠. 그래서 죽었으니까. 미련 갖지 말고, 그러나 이제 기도는 해줘야 돼요. 아이고, 불쌍한 인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내가 잘 못 돌봐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딸한테 좋은 아빠 선물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분. 자기도 저렇게 탁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보면 속이 시원하겠어? 아,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지금 살아있을 때 고마운 줄 알고 살아. 버리고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게임 좀 한다고 술 먹고 와서 주사 피는 게 나아, 지 혼자 게임하는 게 나아. 게임하는 게 훨씬 낫죠.